네, 자리에 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이고요. 당신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예,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설동원 박사님 뜨거운 박수를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형외과 전문의 설경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정형외과 질환 중에서도 그냥 우리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오늘 학술적인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깨가 아플 때 우리가 어깨병이 과연 무엇이 있고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은 어깨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주변에 보통 병원에 가면 내가 과연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치료가 정말로 나에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정형외과의 어깨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카톨릭 대학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고요. 지금 인천 서구에 이제 검단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그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어깨 질환 보면요, 우리가 사람이 얼굴들이 다 다르듯이 어깨가 아픈 것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뼈에 문제가 있어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인대라든가 힘줄에 문제가 있어서 아플 수 있는데,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질환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어깨하면 환자분들도 병원 와서 대부분 먼저 얘기하시는 게 제 어깨가 아무래도 오십견이 온 것 같아요 라고 다 말씀하시는데,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이라고 하는 유착성 관절 양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석회화성 건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다쳐서 생기는 어깨 관절의 탈구,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관절의 마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등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전쟁을 하든 병을 치료하든 정확하게 나도 알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우리 몸의 어깨에 대해서 한번 구조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는 상완골이란 뼈와 쇄골, 그리고 견갑골, 이 세 가지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 어깨 관절이고요. 우리 몸 관절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 어떤 관절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깨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깨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는 거의 360도 어느 방향으로도 다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가동력도 좋고 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쓰임새가 많은 관절입니다. 지금 왼쪽은 우리가 크게 이상이 없는 분의 엑스레이를 찍어 놓은 거고, 오른쪽은 우리가 지금 MRI 영상을 통해서 뼈 이외의 나머지의 연부 조직들을 보고 있는데, 어깨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뼈와 네 개의 어깨를 회전할 때 쓰는 회전근개란 네 가지 힘줄, 그리고 어깨 안정화에 작용하는 관절 와순과 관절낭이란 주머니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구성 내용 중에 어떤 일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통증도 나타나게 되고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깨 질환의 그럼 치료법은 무엇인가? 크게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어깨가 아프다고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이제 보통 가까운 동네 병원에 어디가 아파서 갔을 때 가장 흔하게 치료해 주는 게 정형외과 가면 물리치료도 해주고 약도 주고 주사도 맞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주사요법,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도수 치료도 요즘 많이 하는데 운동요법이라든가, 그리고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이는 관절 내시경과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적 요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지금 내용 딱 이것만 있으면 이제 사실 오늘 할 얘기는 다 끝난 건데요. 병이 뭐가 있고 치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인지를 정확히 이제 아는 방법들, 그리고 과연 의사들이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치료를 하는지. 결국에 사실 치료는 환자 몸이 저절로 대부분 되는 거고요. 의사들은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그 환자에게 맞게 찾아서 적용을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아까 보였던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혹시 정형외과 가셔가지고 뭐 어깨가 아프거나 다른 관절이 아프실 때, 뭐 인대가 뭐 우리 테니스 엘보나 이런 경우에 이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치료를 받아보신 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말 그대로 그 어떤 샥 웨이브 세라피라고 해서 어떤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인대의 염증이라든가 인대 자체에 생긴 혈관의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화학적 변화를 유도해서 그 성분 함성을 통해 통증을 줄여온다거나 우리가 신생혈관을 생성시켜서 재생해주는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극에 의한 진통작용인데, 여기 혹시 뭐 충격파 치료 받아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충격파가 생각보다 아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자극 때문에 아픈데, 우리가 보통 한의사분들이 침을 놓을 때도 그 침의 효과 자체가 통증으로 통증을 잡는 효과거든요. 우리가 이제 통증을 자극하는 C5에 영향을 줘서 하는 부분처럼 체외 충격파도 어느 정도 통증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갖고 있는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흔히 히알루론산 나트륨, 우리가 알고 있는 연골 주사인데요. 뭐 이 연골 주사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 무릎에 많이 놓는 주사긴 한데, 이게 의료보험 기준상으로 우리가 연골 주사가 허가된 상황이 두 군데가 있는데, 관절에는 무릎하고 어깨에 놓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의사분들은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이 연골 주사는 그냥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는데, 뭐 맞습니다. 이거는 윤활 보습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관절염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통증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대신에 이 연골 주사 자체가 어떤 그 관절의 역학적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이건 보통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뼈주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뼈주사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 제가 생각하는데 뼈주사가 뭐 주사 많이 맞으면 뼈가 상한다고 해서 뼈주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부 근막이나 피부에 있는 어떤 그 지방 조직을 우리가 녹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사를 많이 맞으시는 분들 보면 지방이 푹 꺼져가지고 뼈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선 이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 하면 요즘 병원에 오시면 저는 스테로이드 같은 건 절대 안 먹습니다, 주사 맞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좋은 약이기 때문에 적절히 쓰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지만, 반면에 과용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합병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 스테로이드를 양날의 검 같은 약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단기 치료요법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서 어깨 아프거나 어디 아픈데 나 주사 한 방 맞고 나왔어 하는 경우 대부분은 뭐 그 선생님들이 스테로이드란 말을 표현하기가 좀 꺼리시거나 숨기고 싶어서 뭐 여러 종류의 주사 이름을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아주 급속한 효과를 보는 데는 효과가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년에 보통 한 번 내지 두 차례 이상 하게 되면 인대 자체에 어떤 손상을 유발한다거나 과도하게 들어가면 뼈 자체를 약하게 하면서 이게 건파열이라든가 괴사, 그 다음에 우리 뼈에 흔히 알고 있는 베테골트 무혈성 괴사 같은 우리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는 약들입니다. 자, 이제 좀 전까지 뭐 약도 먹고 치료해도 안 되면 결국에는 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가 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어깨 상태라든가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어깨 관절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의 이제 장점은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절개를 많이 예전처럼 이렇게 크게 열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자그맣게 구멍 내고서, 쉽게 해서 우리 구멍을 내고 소개를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시경 자체를 할 때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계속 헹궈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감염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부작용들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치료에 대한 것들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어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동결견,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깨병 중에 정말로 제일 흔한 병입니다. 거의 50% 이상은 이 병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50견이라고 하는 이유가 한 나이 인생 50 정도 되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해서 50견이라고도 하고,
이게 마치 우리가 어깨가 얼음처럼 굳는다고 그래서 동결견이라도 하고요. 뭐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 염증이 생겨서 붓는 병,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원인은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이게 그냥 정말로 나이가 먹어서 오는 건지,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타고난 건지, 유전적인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보통 가장 흔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게 이제 당뇨와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아니면 어깨를 다치거나 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일례로 뭐 다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든 관절은 한 일주에서 2주 정도만 고정을 해놓으면 굳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를 오랫동안 고정해 놓는다. 그러면 관절낭 자체가 오그라들면서 이제 굳게 되는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이외에도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석회화성 건염과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정형외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진인데요. 가끔 보시면 우리가 만세를 해보거나 열중 샤워를 할 때 평소보다 뭐 양쪽 손이 동시에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고, 한쪽 손이 이상하다, 갑자기 잘 안 돌아가는데, 옛날보다는 등이 가려워도 긁기가 좀 어렵고, 뭐 조금 그런 얘기지만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는 것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게 보통 전형적인 우리 오십견, 동결견의 증상인데요. 대부분 증상은 심한 어깨 통증이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기도 어렵고 누가 옆에서 들어 올리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어깨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통은 처음 시작은 움직임의 제한보다는 통증이 먼저 시작되고, 그게 좀 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다 보니까 갑자기 어깨와 운동이 제한되면서 이후에 서서히 통증은 줄어드는데 움직임의 제한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원인이 여러 가지라 보겠지만, 아마도 일단은 아프면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어깨가 굳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것이 통증이 좀 좋아지는 사이에 이미 굳어져 버려 있는 어깨 관절을 움직여서 풀어줘야 되는데 풀지 않다 보면 이게 오랫동안 고착되거나 안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또 알고 있는 어깨병 중에 회전근개 파열과 우리 감별할 것이, 팔이 안 올라가는 게 내가 능동적으로 못 올리는 거, 수동적으로 못 올리는 경우는 보통 50견이 많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말 그대로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누가 잡아서 올려주면 대부분 올라갑니다. 내 힘으로는 잘 못 올리더라도. 보통 그걸로 구별을 하고요. 물론 더 정확한 거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견 다시 설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회전근개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50견은 말 그대로 어깨 속에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전근개 병은 아닌 거죠. 요 정상적인 관절낭이 좁아들면, 염증 때문에 좁아들면서 움직임의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50견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동통이 생긴다고 그랬고 움직임의 제한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치료는 간단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면 되고요. 움직임을 통해서 굳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 그리고 바깥으로 밀고 열중시켜서 뒤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몸쪽 안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요. 이 그럼 어느 정도 하는 게 가장 좋냐? 보통 아픈 듯한데 참을 만한 정도의 그 방향으로 한 10초 정도를 한 번으로 잡고요. 그거를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10번 정도씩 해서 하루에 3번 내지 5번 정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운동입니다. 너무 운동을 안 해도 문제지만, 이게 운동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면 또 너무 열심히 하고 오시다가 오히려 그 흔히 썩나서 우리 염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불편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뭐 열심히 운동하고 치료도 하는 데도 다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통증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 다 괜찮은데 움직임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이건 그대로 놔둘 것인가?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놔둘 수 있는데요. 간혹 너무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좁아져 있는 부분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염증이 있는 이 관절낭을 이렇게 터주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남자아이들 태권도 할 때 가랭이가 쫙 찢어지면 다리가 잘 올라가는 것처럼 어느 일부분 좁아져 있는 주머니를 수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좀 뭐 찢어준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벌려주는 방법을 요즘은 뭐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아는 것 중에 이제 흔히 얘기 드는 거 충돌 증후군, 이제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부딪혀서 생기는 병인데, 아까 같이 50견은 우리가 이제 그 회전근개가 아니라 관절 주머니의 염증이었다면, 지금부터 이제 보이는 병들은
회전근개 힘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있었던 견갑골이라고 하는 이 뼈의 견봉이란 부분이 정상적으로는 보통은 플랫하게 평평한데 휘어진 부분이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겨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우도 있고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의 관절의 변화 때문에 좀 우리 관절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잦은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계속 긁히다 보면 힘줄은 손상이 오고 더 진행되면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로 가는 이 병 자체 중간 단계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절낭의 병이 있는 50기어는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럼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건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50견인지 알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안 좋아져서 오는 경우들이 이제 보통 충돌 증후의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젊은 22세 여자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지금 MRI 보시면 여기 보이는 회전근개 힘줄과 위쪽에 견갑골의 견봉이라는 부분이 서로 부딪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 지금 보이는 이렇게 튀어 내려와 있는 이 부분이 견갑골의 견봉이라고 우리 어깨 끝에 만져지는 회전근개와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이 뼈의 밑에 부분이 마모된 부분과 지금 보이는 이 회전근개 힘줄, 극상근이나 힘줄의 윗부분이 두 부분을 비교해 보면 마치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다시 가서 보면 여기 보이는 이 뼈와 이 힘줄이 만나는 건데요. MRI를 찍을 때 보통은 팔을 만세 동작으로 올리지 않고 내려서 찍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팔을 내려놓은 상태가 공간이 제일 여유 있을 텐데 이미 이렇게 닿아 있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릴 때는 굉장히 아마 부딪히면서 많은 통증을 유발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라든가 주사요법을 통해서 이 힘줄의 염증을 줄이고 재생을 해주는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거나 너무 오래 지속돼서 회전근개 파열이 점점 진행한다면 완전히 파열되기 전에 보통 보여진 이 견갑골의 견봉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견봉 성형술이라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이 뼈를 일부 우리가 튀어나온 걸림돌을 없애주는 것처럼 갈아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까 보셨던 충돌 증후군이 좀 더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누구나 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내 몸의 인대나 근육도 약해지고 마찬가지 회전근개도 퇴행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약해진 상태에서 아까처럼 부딪히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자꾸만 생기면 더 쉽게 망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힘줄이 조금씩 파열되다가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갑자기 이제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요건 여담인데 보통 병원에 오시면 환자분들이 여기 이제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시는 모르겠는데 어깨를 나는 다쳐서 끊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다쳐서 회전근개가 끊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95% 이상은 퇴행 변화가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힘줄 자체가 그냥 온전하게 다쳐서 끊어질 정도가 되려면 힘줄만 끊어지지 않고 어깨 상완골이나 어깨뼈와 같이 보통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회전근개 파열의 전형적인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이 이제 능동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수동적으로는 또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고요. 무엇보다 이제 밤에 주무실 때 나타나는 야간 통증인데요. 이게 통증의 위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깨란 부분보다는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이두박근이나 삼두박근 주변으로 통증이 보통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환자분들은 처음에 회전근개 파열인지를 모르고 다른 우리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오신 경우가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야간 통증이 있으면서 통증의 위치가 어깨 관절의 앞이나 옆쪽으로 해서 보통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MRI랑 비교해 보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이 뚫려 하얀 부분이 회전근개 힘줄이 이어져 있어야 될 부분이 끊어져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수술을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끊어졌으면 이어주고 부러졌으면 붙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대가 끊어졌으면 인대를 인대끼리 봉합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회전근개 힘줄은 뼈에서 물고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힘줄을 다시 뼈에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붙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피부 봉합이나 인대 봉합은 2, 3주면 좋아지지만
뼈에 붙인 부분들이 보통 붙는 데는 의학적으로 한 8주 정도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깨 수술하면 아프다, 오래간다 해도 별로 좋아지는 게 없다고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환자분들을 추시 관찰해 보면 실제로 봉합만 제대로 돼 있다면 그리고 이후에 관절 운동만 제대로 된다면 지금 정형외과에 현존하는 어느 수술보다도 결과는 좋은 편이고요. 자,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 하얗게 구멍 나 있던 자리가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구멍 난 자리고요. 여기가 상완골의 골두 윗부분의 극돌기 부분이고 이 부분이 구멍 난 부분을 지금 이제 실을 이용해서 꼬매준 건데 꼬맬 때는 이 뼈 자체를 우리가 일부를 좀 갈아내고요. 여기에 실이 달려 있는 나사못을 하나 삽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금속을 집어넣어서 이제 쇠로 된 나사를 이제 금속 재질의 나사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엑스레이상에서도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건 이제 의사들끼리 저에게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나사를 잘못 박아놓으면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그게 잘못 박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곤 하는데 요즘은 이게 그 골 성분하고 똑같은 성분의 나사를 삽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엑스레이에서 삽입된 나사는 보여지지 않고요. 여기 지금 삽입된 요 실은 보통은 뭐 실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1년 정도면 사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엊그제 수술해줬던 환자분이 이제 6년 전에 수술하고 얼마 전에 다시 재팔대를 했는데 들어가 볼 때 여전히 실이 남아 있더라고요, 속에. 아마 요거는 실은 오랫동안 좀 남아 있는데 몸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뭐 앞에 이제 대략적인 우리가 중요한 어깨병들은 거의 다 봤고요. 이제 여기 이제 좀 간단한 몇 가지만 더 볼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석회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요로결석처럼 이제 그게 결석이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인대라든가 힘줄에는 석회가 이제 우리가 침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석회는 사실은 평소에는 거의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나는 석회 때문에 어깨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까 또 오십견이나 충돌 증후 때문에 아프신 경우가 더 많고 보통 석회가 문제되는 경우는 얘가 갑자기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이제 쉬고 있는 화산, 그러니까 백두산처럼 그냥 활동을 안 하고 있었다가 근데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회전근개 힘줄 안에 석회가 들어있다가 갑자기 녹아내리면서 엄청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그 어느 정도의 통증이냐면 우리가 어깨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어깨가 아파서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이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회전근개 힘줄 부분에 석회가 침착하는 질환이고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많은데 여자분들이 좀 더 많고요. 이것도 역시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요로결석 생각하시고서 내가 뭐 칼슘이나 그런 것들 많이 먹어서 이런 게 생기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그냥 팔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엑스레이상에서 이렇게 뼈 이외에도 뼈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석회고요. MRI상에서 보면 까맣게 보이는 부분 그리고 주변으로 하얗게 염증 소견이 보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였던 사진을 뭐 생각해 보시면 제가 회전근개 힘줄이 색깔이 굉장히 혈관도 보여 하얗게 보였었는데 굉장히 빨갛죠. 이게 염증이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풍선 안에서 뭔가가 가스가 나오는 어떤 물질이 생기면서 풍선이 점점 터지려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석회를 우리가 활성기가 아닌 석회는 굉장히 그냥 우리 어떤 뭐라고 해요? 소금처럼 약간 그런 가루라고 보시면 석회가 녹아내릴 때 급성기의 석회의 소견은 마치 치약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짜듯이 나오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살짝 구멍 내서 짜주면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해서 가장 아파서 병원에 오지만 가장 빨리 좋아져서 나가는 병이 석회성 건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어르신들한테는 많지 않고 젊은 친구들, 특히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스키 타거나 넘어지면서 보통 발생하는 탈구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골프공 지금 했는데 우리 티 위에 지금 공이 올라와 있는데 티를 자세히 보면 양쪽 위로 살짝 올라가 있어서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공을 올려놔도 흘러내리지 않는 것처럼 어깨에도 관절 와순이라는 부분이 어깨뼈가 빠지지 않게 관절 와순과 관절낭이라는 주머니가 잡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외력에 의해서 그것이 찢어지거나 떨어져 나가면 어깨가 탈구가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탈구가 되고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계속 이제 재발성 탈구가 되고 결국엔 이로 인해서 어깨가 이제 어떤 힘을 주거나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강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보통 전방 외상성 탈구는
공을 던지는 자세, 흔히 오버핸드가 됐을 때 팔이 빠지려고 하는 느낌이 생기고, 하방 아탈구 같은 경우는 무거운 걸 집어들었을 때 갑자기 밑으로 뚝 빠지는 느낌. 근데 보통 흔한 것은 이제 다쳐 생기는 거는 전방 외상성 탈구가 더 많고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갑자기 공을 던지는 자세를 해볼 때 팔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20살짜리 남자분이고요. 스키 타다 넘어져서 병원에 응급실로 왔었고, 어깨가 지금 전방 탈구가 됐는데, 우리가 팔이 빠질 때 그냥 쑥 빠질 것 같지만, 이 공이 돌아가듯 시계 방향으로 어깨 팔뼈가 탱그렇게 돌면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과 이 보통은 앞부분이 밀려나가지만 뒤쪽에 있는 뼈 부분이 앞쪽에 있는 이 관절 완선을 치고 나가서 빠지게 돼 있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보통 이렇게 집어넣고 보통 이게 잘 안정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이제 많이 파열됐을 때는 봉합이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면 MRI상에서 이 앞쪽에 보여지는 요 와순이 좀 이렇게 끊어진 상태고, 여기는 지금 이어준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여기를 우리가 그 골프공 티라고 생각하시면, 티를 싸고 있는 이렇게 완충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요게 공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떨어짐으로 공이 땡그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여기 다시 뼈에다 붙여서 꼬매주면 다시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어깨가 다치거나 퇴행 변화,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아까 저 50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무릎에는 연골이, 그러니까 무릎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지만, 어깨는 이제 연골 역할을 해주는 부분은 특별히 없고, 우리 회전근개 힘줄이 우리가 어떤 운동을 담당도 하지만 일종의 연골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망가졌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원인은 퇴행성 또는 골절이나 탈구 등에 의해서 어떤 합병증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너무 진행됐을 때 우리가 이제 결국에 퇴행 변화가 오게 되고, 젊은 경우는 대부분 다치는 경우하고 류마티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겠죠. 보통 이게 힘줄이 없고 뼈가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느낌, 팔이 아예 안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우리 어깨에도 우리가 무릎에 물 차듯이 어깨도 물이 차는 경우가 생기고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결국에는 힘줄을 꼬매보기도 하고 약을 넣고 해보기도 안 되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인공관절로 바꾸는 건데요. 사실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깨는 뭐 요즘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릎에 비해서는 이제 아주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닌데,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수술을 결정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 어깨 인공관절 수술에 가장 이제 우선은 이제 좋은 점은 무릎 수술보다는 출혈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수혈을 받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아직은 이게 재수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거다 수술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2차적인 것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인공관절은 우리가 보통 금속 보형물이 티타늄이나 코발트로 된 부분을 쓰고요. 여기 지금 사이에 중간에 보이지 않지만 폴리에틸렌이라는 우리가 이제 연골의 역할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제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팔을 올릴 때 쓰는 이제 근육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무릎이라든가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을 하는데 주변에 인대나 근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는데, 사실 어깨는 회전근개 힘줄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관절을 집어넣으면 상식적으로 팔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유심히 보시면 우리가 어깨는 상완골이 동그랗게 생겼고 견갑골의 이 관절 와선 부분은 오히려 오목하게 들어있는데, 이 지금 인공관절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힘이 들어가는 그 어떤 방향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해서 이게 회전근개 힘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어깨의 삼각근을 이용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절염에 진행된 환자분들을 이렇게 이제 인공관절 시안수로 되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깨가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 50% 정도는 정말 50견이 맞고요. 그냥 많이 아프시면 약을 먹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칭 잘하고 열심히 운동만 하셔도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아파진 부분들이 한두 달 이상이 지속되고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그냥 이것이 내가 스스로 내 어깨는 오시겠냐 운동만 하면 좋아져가 아니라 실제로 아까 보여줬던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목적이 꼭 암이 있을까 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이 불편하고 오래 지속되기 불편하시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관절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